네,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세종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종 청년 행정인턴 사업 조기 시행. 세종시가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금 신청 접수 업무 지원 등을 위해 당초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청년 행정인턴 사업을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청년 행정인턴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신청서 접수 업무 외에도 코로나 관련 읍면동 지원 업무 등을 위해 추진하는 긴급 사업이다. 선발 대상은 9일 기준 주민등록상 본인의 주소가 세종시로 되어 있는 15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모집할 행정인턴은 총 40명으로 1차 30명은 오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차 10명은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이며 적용임금은 최저임금인 8,590원의 시급이 적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13일 오후 3시부터 16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7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세종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원 지원. 세종시가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일환으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1억 3천만원으로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 현재 206명 등록되어 있는데요. 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지원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네, 다음은 소상공인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자금 문턱 낮춘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의 병목 현상이 줄어들면서 대출이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로 긴급자금이 필요하지만 높은 은행 문턱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대전 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혼란의 원인이었던 은행별 신용 등급도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으로 통일된다.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 1에서 3등급을 충족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도록 했다. 신용등급 1에서 3등급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5일 이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1일부터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 원 패키지가 운영돼 왔다. 은행권이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놨지만 정작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출 자체가 쉽지 않았다. 신용 등급과 매출 등 기준이 까다로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상당수라 소진공에 쏠려 병목 현상이 여전했다. 은행별로 각각 다른 신용평가 모델로 신용도를 측정하는 까닭에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신용 등급이 통일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여러 시주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1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자체 신용 등급에 미달되는 차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한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2차 보전 대출은 만기가 1년으로 짧은데 만기 도래에 따른 금리 재산출 시 은행 내부 기준에 못 미치는 차주는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며 은행 자체 신용평가 모델이 더 정교한데 외부 CB사 기준을 적용하면 부실 위험도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총선 관련해서 또 그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 승리된 전월세 신고제, 야 이기면 종부제 12만 명 줄어들 듯. 부동산 시장에선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 어느 쪽이 국회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사업,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의 획을 긋는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9일 매일경제신문의 여야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총선 이후 부동산 세제와 정책 흐름을 예측해봤다. 가장 큰 관심은 종부세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현행 0.5에서 2.7%에서 0.6에서 3%로 최고 0.3%포인트 더 높이겠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간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만약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현재 국회 발의돼 있는 종부세율 인상 법안은 통과가 무산되고 오히려 과도한 세 부담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총선 공약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관련 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9억 원 이상,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 기준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으로 상향하면 종부세 대상은 12만 가구 이상 줄어들게 된다. 정비사업, 공시가격, 전월세 등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이 승리하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참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을 전문가가 아닌 조합이 맡는 현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2.16 대책에서 밝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공동시행 참여 및 조합원 확정 지분제, 조합원은 적정 추가 분담금을 내고 사업에 따른 손익은 공공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를 재건축 재개발에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지원이 들어가면 사업비나 분양가 책정 등에서 공공성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개발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 또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전 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이른바 3종 세트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작년 말 주택 임대료를 5년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료 동결법을 통과시킨 독일 베를린에 조사단을 파견해 주택 임대 계약 기간과 임대료 규제 방식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반면 야당이 승리하면 재건축 초과 환수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7월 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당은 또 공약집에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승리하면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에서 주택 분양을 할 때 절반은 추첨제로 바뀔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여당이 승리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지속한다면 도심 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강남과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 새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이 승리하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몸값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네, 다음은 고양시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고양 고무줄 분양가 1,900만원 대 2,630만원. 이달 분양하는 경기 고양 덕은지구 A4블록과 A7블록의 평당 분양가가 각각 2,583만원, 2,63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에서 지난해 7월 분양한 다른 아파트 두 곳이 1,900만원대에 분양된 것을 감안하면 평당 분양가가 1년도 안 돼 600만원 이상 올랐다. 공공택지인 고양 덕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분양가 심사를 거쳐 분양가를 책정하는 덕은지구 분양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서울보다 비싸다며 도대체 분양가 책정 기준이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를 산정하는 정부의 고무줄 잣대에 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오는 8월부터 민영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분양가 심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고무줄 잣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덕은지구는 64만 제곱미터 면적의 총 9개 블록 4,815가구로 작은 규모지만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주목받는 곳이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에 속하지만 지리는 서울 서쪽 업무지구, 마곡, 상암 DMC와 가깝다. 상암동과는 택시로 10분 거리이고 마곡지구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지난해 7월부터 첫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저렴한 가격에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지난해 7월 분양한 A5블록 덕은 대박 노블랜드는 평당 1980만원, 11월 분양한 A2블록 덕은 중흥 S클래스는 1906만원, 같은 시기 분양한 테라스 주택 고양 덕은 에일린들은 1720만원대에 공급됐다. 당시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 치고 비싸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상암동 평당 가격 2,651만원이나 마곡 2,782만원에 비하면 시세의 60-70%에 공급되는 것이어서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이달 분양하는 GS건설 자이아파트 두 곳은 사실상 상암동 시세만큼 높게 책정돼 분양가 심사 기준을 놓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은 서울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규제로 시세의 절반값의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는데 정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는 서울보다 더 비싼 분양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덕은지구 청약을 기다려온 김모 씨는 공공택지 분양이라는데 수색 재개발보다 비싸고 서울 웬만한 강북 아파트보다 비싸 엄두도 못 내겠다고 했다. 같은 택지 내에서 분양가가 차이 나는 것도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표준 건축비, 특혜설과 요소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택지비 비중이 가장 크다. 건축비나 설계 요소로 분양가가 큰 차이가 나기 어렵다며 비슷한 위치인데 분양가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분양가 잣대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니 오는 8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도 그 가격의 적정성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박다현이었습니다.